더라도 미국은 각 지역별로 화폐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은행이 발행하기도 하고 개인이 또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화폐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 사라지고 달러로 하나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과 같은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펼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나의 비트코인 체계로 통합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얼설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종의 경제단판 곽수종입니다. 경제단판을 시작할 때는 현재 경제 상황과 맞물린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해석과 또는 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 자본주의는 돈에 무관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란, 이스라엘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시가 2700까지 갔다가 2600으로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뭐든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자칫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왜 가격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팔고 나면 또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싶어서 비트코인과 연관된 알트코인,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워낙 기술적인 내용이 많고 해서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들으시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써주시면 저도 배우고 공부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블락이라는 개념, 마이닝, 채굴한다는 개념의 차이라 그럴까요? 어떤 성격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코너에 나와서 몇 번 설명을 해주시고,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서 지금 잡지는 못했는데 오태민 작가가 몇 번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하드포크라는 말도 사용을 했고, 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워드를 치시다 보면 카피한 다음에 페이스트 해버리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디지털 기술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암호체계도 수없이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 하면은 수많은 암호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암호화폐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현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로 치면 변조 위조된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5만원권이나 만원권 보시면 한국은행 시리얼 넘버가 나오는데 디지털 전자화폐니까 그거를 전부 다 카피를 떠서 페이스트를 해버리면 위조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조된 거다 아니다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했고, 그 위조된 것을 가장 먼저 빠르게 알아내는 컴퓨터에게 보상체계로 처음에 2100만 개를 만들어낼 때 50개의 비트코인을 주는 그 행위를 우리가 마이닝, 채굴한다라는 의미로 가정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중에 미국을 여행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리조나나 이쪽 공항에 내려서 선물 파는데 이렇게 몇 번 들여다보니까 옛날 화폐를 이렇게 팔더라고요. 미국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각 지역별로 화폐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은행이 발행하기도 하고 개인이 또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화폐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다 사라지고 달러로 하나로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과 같은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펼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나의 비트코인 체계로 통합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여러 가지 목적과 또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수단의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목표에 맞게 개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코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애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그 체계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코인 전시회가 열린다, 설명회가 열린다 그러면 많은 젊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이 과연 어떤 코인을 말하느냐,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해도 괜찮은 코인이냐, 하드포크라고 하는 개념에서 개발된 코인인지 아니면 뭐 이런 개념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갈까 합니다. 아마 코인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블록체인과 마이닝의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 개념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 내용, 뭐 금융거래가 제일 쉽겠죠. 돈을 빌려주고 돈 빌려받는다. 이런 결제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원장이라 그러죠. 레저라고 하는 것을 각각 컴퓨터가 어떤 은행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관여 없이 스스로 연결된 블록끼리 진품이다, 가짜다를 찾아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마이닝이다 라고 했고, 그 마이닝은 10분마다 발생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을 기다려야지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코인 또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적 뿌리는 비트코인의 기술 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alternative 코인, 대체 코인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모두가 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알트코인의 개수는 한 2만 개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짐작하건대는 뭐 2만 개 아니라 뭐 3만 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자 없이 은행이나 정부기관 없이 각각의 개인 컴퓨터가 일시에 곽수종이가 발행한 정서가 맞는 정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그런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했고요. 이게 모두가 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이 뭐가 있냐면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알트코인 그러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을 때 당시에 결제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 그 기술만을 가지고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면 이더리움은 여기서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킨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더 발전된 게 은행 기관들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과거에 우리가 이런 중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앙화된 코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은행들이 한번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알트코인을 만들어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제가 볼 때는 리플이라고 하는 분산형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보통 그 채굴 시간이 조금 뭐 7분, 10분 이렇게 빨라지긴 했지만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지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하는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빨라지게 되면 거래가 활발하다니까 수요 공급이 상당히 많이 자주 일어나겠죠.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발된 게 조금 더 채굴 속도를 높이자 해서 만든 게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또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체계 크게 말해서 그 다음에 리플 체계,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체계, 요 세 개 체계라고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알트코인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우리가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들이 1센트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 2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또는 유용한 거냐 유용하지 않은 거냐, 뭐 이런 거를 구분할 때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역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어디에 종속이 되느냐, 디펜드 폰 하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에 쓸 수 있는가가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사서 어느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야 되겠죠. 계량 경제 모델에 저희가 많이 썼던 게 가을치 아울치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계량 경제 모델인데요. 분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베리언스를, 위험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만든 프로그램, 도스로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또 그 프로그램 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변수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링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열어서 제가 편집해서 제가 수정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프로그램의 어떤 체계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개발하고 크라우드식으로 응용한 다음에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 체계도 결국은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기술적으로 제가 드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SBN이라든지 또는 CBS라든지 어떤 그 내용을 읽어 나가실 때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SBN이나 CBS 같은, 또는 MIT, BSD 이런 약자들이, 이런 것들이 다 알트코인을 제작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원래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복사해 와서 제 나름대로의 변수를 만들고 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언어를, 도스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밍의 일정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돌려봤을 때 버그가 나오면 디버깅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 과정이 모두 오픈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 오픈소스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뿌리다. 이 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알트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오태민 작가가 쓰고 있는 모빅 같은 그런 가상화폐도 일종의 하드포크 되어 있는 그런 알트코인의 한 분파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알트코인이 마치 18세기의 미국의 수많은 지역 화폐인 것처럼 지금 2만 개 이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활용되고 있지만 달러화처럼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 어떤 것은 투기용으로 누군가가 많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기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뻗뜨리고, 이거를 순간적인 어떤 작전 세력 비슷하게 사게끔 만든 다음에 먹튀하는 그런 현상도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인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그 코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무조건 뭐 공급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무한대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7만 달러 간다. 근데 이더리움은 3만 달러 간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채굴할 수 있는 공급량이 무한대도 불구하고 3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한전된 2100만 개의 7만 달러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추가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블록체인보다는, 비트코인보다는 비싸져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은 결제, 송금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제하고 송금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 한 판을 샀다? 결제를 해야죠. 비트코인 보내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이더리움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추가적인 기능을 가졌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포크가 된 거예요. 포크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침이 한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포크. 포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분파되어 나와 있다. 이 개념을 하시면 되고요. 하드포크의 개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드포크입니다. 딱딱하잖아요. 이것은 한 개가 이렇게 딱 뻗어나오면은 여기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분파되어 나왔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기질을 가진 암호화폐의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에서 분리된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결제 송금만 하는 블록체인의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뭐가 추가되어 있냐 그러면 대출, 예금, 보험 등 복잡한 거래까지 다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은 결제와 송금만 되지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예금, 보험에 다 쓰인다니까 기능이 확장된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몇 사람이 사용되고 있을까 할 때 비트코인이 1억 명이니까 적어도 1억 명과 동일하거나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에 이더리움을 포함시키는 분도 계시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같은 하나의 암호화폐의 본질로 그렇게 계산해서 알트코인에서 빼서 원래 암호화폐의 중요한 화폐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개발할 수 있는 게임이나 대출이나 금융 산업에 기능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유명한 알트코인이 바이낸스입니다. 잘 아시죠? 중국이 암호화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바이낸스라고 하는 홍콩 소재 거래소를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거래되고 있는 게 암호화폐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되세요? 앞에서 제가 수많은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한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이낸스에서는 한 몇 가지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겠어요? 한 2억 개 정도 암호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수수료를 할인을 해서 암호화폐의 거래 활성화를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본토에서는 거래하지 마라 그래 놓고 홍콩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ETF 시장도 홍콩에서 열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225억 달러 가치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열었다는 것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경제적 어떤 특성을 감안한다면 여기에는 뭔가는 우리가 말 못하는 숨어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2008년도 발행이 됐을 당시에 또는 2009년이겠죠. 아마 중국에서 많은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뭐 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건데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거기에도 존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더리움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거래 채널을 만들어서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체계를 바이낸스라고 한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리플이라고 암호화폐는 은행의 송금 수수료에 쓰는 화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이 한때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디지털 전자화폐는 얼마든지 카피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가지고 이게 암호화폐다라는 예를 많이 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의 개념에 대한 쉬운 예로서는
그냥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하나를 더 따고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디지털 전자 거래에서 사용되는 도토리일 따름이지 이거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암호라고 하는 의미가 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B라는 사람에게 도토리를 줬을 때 그 도토리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를 확인이 되는 거는 이거는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단지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블록에 체인화되어 있는 컴퓨터 블록 내에 들어가 있는 체인의 멤버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디지털 화폐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전자화폐일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플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과 은행, 송금 간의 수수료에 쓰는 화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위조된 화폐, 곽수종이가 디지털 화폐 하나를 카피를 떠서 페이스트를 100만 개 시켜버리면 100만 개의 위조 화폐가 만들어지잖아요. 위조 화폐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화폐를 칼라 프린트에다가 그냥 복사를 해버리면 수십만 개의 종이 화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위조잖아요. 그럼 시리얼 넘버를 못 바꾸잖아요. 그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런 형태의 위조가 가능하니까 중앙은행에서 그거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개념의 암호화폐를 쓰다 보니까 은행들도 우리가 은행 수수료를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끼리 주고받거나 이더리움 주고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속도를 빨리 한다는 개념이겠죠. 다른 개념보다는. 그죠? 빨리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윤을 수수료를 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개념에서 나온 게 리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블록체인 기술에다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리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허가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선스를 사야 됩니다.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클로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랩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리플 코인만큼은 일정한 사람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당연히 빨라지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제 송금이 완료되기까지는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리플이나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빠르다. 은행에서 만들어낸 일정한 사람, 라이선스를 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거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는 도치코인입니다. 이 도치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에론 머스크가 개를 좋아해서 시바견을 좋아해서인가 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밈이라 그러죠. 포토를 딱 찍어서 만들어낸 코인이고, 자,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거래를 하려고 하니 나랑 같이 거래할 사람 모여봐 해서 이루어진 게 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제한이죠. 이런 개념은 하드포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NFT 개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NFT의 개념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한 암호화폐 체계 중에 하나가 도치코인이다.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달려들었으니까. 누가?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다. 에론 머스크라고 해서 믿고 달려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려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기능도 도치코인에는 존재하지 않고 단 하나 있다면 밈이라고 하는 특정 그래픽이나 포토를 가지고 이거를 NFT화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개 그림을 사고 파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NFT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에론 머스크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존재감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치코인, 바이낸스 코인,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코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비트코인 아닌 다른 코인을 말한다.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코인을 말한다. 기능이 뭐냐? 거래에 있어서의 암호,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무슨 비밀? 거래자의 비밀, 송금 액수의 비밀 등을 보장하는
거래 시스템이다. 컴퓨터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다. 몇 개가 존재하느냐? 2100만 개 한정돼서 발행한다고 한 것이 위 비트코인이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치코인 같은 것도 무한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그 체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제와 송금 수단의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포크화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 이 도치코인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라이트코인이라고도 부른대요.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알트코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2011년도에 바로 이 라이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포크화됐는데 좀 복잡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비트코인에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업 증명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코드 이름이 SHA-256 POW입니다. 그러니까 요 특정한 합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두가 다 컴퓨터 블록 안에 있는 체인들을 다 검색했을 때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합의를 내놓는 알고리즘 체계에 그 SHA-256 POW 메커니즘이 있는데 요게 조금 다른 메커니즘보다도 속도가 좀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나노초 이렇게만 다투겠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도치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서 기술적인 내용에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정도의 코인 이야기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나머지 뭐 지금 뭐 바이낸스만 해도 2억 개 코인, 그죠? 알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충분히 알트코인 중에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거래를 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따르고 수요와 공급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포크화될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 화폐, 암호화폐에 수요 공급이 몰려들어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BTC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포크된 암호화폐가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을 만든 부탈린이라든지 또는 GIT, 기시라고 하는 오픈소스 코드를 만든 리누스 토르발스라고 하는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이런 사람들의 그 목적,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목적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알트코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를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US 테더라고 해서 달러에 1대1로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또 존재하잖아요. 큰 사기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암호화폐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GIT라든지 또 뭐 CBS라든지 서버전 같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